법적인 쟁점 서정빈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네, 결국 이제 2022년 보궐선거 등 당시에 당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과연 명태균 씨 측의 그런 부탁을 받고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 시간이 상당히 지나긴 했습니다. 이제 당시 문제가 됐던 시기는 2022년이고 지금 거의 3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특검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상당한 관건이긴 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던 만큼 이제 관련된 그런 증거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지만 당시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당 대표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의미 있는 증거들이 남아 있거나 혹은 복원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명태균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등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그것 말고도 이 공천과 관련해서 많은 당 인력들, 당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혹은 관련된 문건들이 존재하거나 또 복원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예. 특검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됐던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됐던 그 보궐선거 당시에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 오늘 새벽까지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윤상현 의원에 대한 조사와도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일단 당시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중요 인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인 이런 수사 그리고 강제 수사를 돌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혹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 대표가 현 됐습니다. 대표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대표가,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당시에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실무적으로 당연히 처리를 하고 또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만한 중요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예. 이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또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오늘 새벽까지 14시간, 15시간에 거쳐가지고 장시간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결국 이 특검에서 노리고 있는 것은 실제 이제 당시에 공천에 개입했을 만한 그런 인물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혐의점에 대해서 다지기 위해서 이런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또 이준석 전 대표, 현 대표에 대해서도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그 명태균 씨 관련의 어떤 그 수사 정보를 앞서서 경찰로부터 특검이 모두 넘겨받은 이후에 거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요. 자, 이런 쪽으로도 지금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이제 수사를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던 만큼 추후에 이 증거물들을 분석을 하고 관련해서 혐의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소환 조사를 실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에 대해서 대납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 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도 어느 정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하기에 따라 내용들이 더욱 많이 나왔을 때는 결국 유력한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줄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내일 이제 윤 전 대통령을 김건희 특검이 부르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조사에 응한다면 지금 이 명태균 씨 관련 질문을 할까요? 네, 일단 물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현재 형사 재판에도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검에서 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한데 이제 만약에 소환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 그러니까 당시 선거에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답변을 드리려 할 것이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그 녹취록이 확보되어 있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공천을 위해서 개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당연히 추궁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의혹 말고도 사실 또 특검에서는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좀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혹은 김건희 여사의 가족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당시 대선 과정에서 뭐 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 조사된 내용들에 의하면은 이런 당시의 발언들이 모두 거짓이다 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상당히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소환 요구에 응했을 때 이야기고 사실은 결국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특검의 이런 소환 요구에 응할 만한 요인이 딱히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뒤에는 구속 적부심을 제외하고는 지금 모든 일정에는 다 불응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런데 오늘 원래 명태균 씨를 부른 상황인데 명태균 씨가 안 나올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원래는 소환 조사가 오늘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소환 요구서를 전달받는 것도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수령도 거부를 하면서 특검에서는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잡고 있다라고 이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고 이미 관련해서 본인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진술했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다. 만약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그런 중복적인 조사다라는 점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사실 물론 뭐 그 말의 일부가 타당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이미 검찰에서 상세한 내용들을 조사했다라고 한다면 특검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증거로 활용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명태균 씨 측에서는 사실 이 특검 조사에 굳이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공천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관련해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굳이 이 특검에서 조사에 응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당연히 그런 의문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미 재판은 대부분 진행 중인 상황이고 뭐 추가적으로 중대한 혐의가 문제가 된다라면 모를까 과거에 이미 진술했던 내용에 대해서 굳이 내가 출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구인까지 나아갈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미 조금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조금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와 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귀금속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금속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은 모두 모조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전엔 빌렸다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초기에 이 목걸이와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었을 때 왜냐하면 고가의 명품 목걸이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의혹이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당시에 이 목걸이는 지인에게서부터 빌린 것이다라고 네. 입장을 발표했는데 사실 이후에 검찰에다가 의견서를 냈을 때는 조금 입장이 바뀌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목걸이는 명품이 아니라 가품이다. 그래서 500만 원을 넘지 않는 그런 재산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다라고 뒤늦게 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을 때도 이 김건희 씨 여사 측에서는 해당 목걸이는 모조품이고 또 가액은 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이고 구입을 직접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 명품 목걸이에 대해서 가품이냐 진품이냐 혹은 그 소지의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입장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검은 일단 해당 목걸이가 실제 진품인지 또 이것을 소지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샤넬백 수사도 지금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 가방 2개를 다른 가방 3개와 신발 하나로 교환했다라고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이 김 여사가 평소에 신는 신발의 사이즈를 모두 촬영을 했는데
지금 이 교환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신발과는 사이즈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신발의 사이즈를 특검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 사이즈가 일단 대부분 뭐 260mm의 사이즈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제 특검 측에서 이 전성배 씨가 전달한 가방이 교환된 그 신발 사이즈를 이제 250mm 이 사이즈로 확인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소에 이제 그 사이즈가 맞지 않는 그런 신발이다라는 점이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월에는 경남, 밀양 등 일부 지역에서 40도씨를 육박하는 극한의 폭염이 발생해서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공식 계측으로는 40도가 넘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금요일인 7월 25일부터 폭염 재난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현 시점에서 기관들이 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산불과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흡 피해 복구 및 수색 인력이 온열 질환에 노출되지 않고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쪽방 주민과 노숙인, 취약 어르신 등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등 대책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생업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야외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도 폭염 시 충분한 휴식 시간이 보장되도록 적극 지도 감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서 수상안전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하루 6명의 순환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이 발생했는데 이처럼 이 더위가 심해질수록 물놀이 사고, 익수 사고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강, 계곡, 바다 등 주요 피서지와 또 여름 축제, 공연장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관리 지역뿐만 아니라 관리 외 지역에서도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순환사고 안전에 유의해 주십사 하는 홍보도 아울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지원한 폭염 대책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양식업 피해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피해와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인해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더위 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국민들께서 폭염으로 인한 증상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 요령 등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연일 재난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 행복과 안전을 지킨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은 어느 해보다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셔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폭염에 대한 대책이 줄을 이뤘는데요. 폭염에 정부는 총력 대응하겠고 수해민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고요. 이번엔 국민의힘 비대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지난 2분기 기아자동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 LG전자는 무려 47%가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나흘 남은 한미 관세 협상이 일본이 받아낸 15% 수준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 우리 기업과 국민 경제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게 된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마치 상법 개정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입니다.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2023년도에 여야 합의로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전쟁,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세수 감소의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 논리입니다. 21조 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 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 위기 국민을 맞아서는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달려있는 관세 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사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월, 안규백, 정동영 등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요청한 국민의힘 공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런 방구도 답변도 없고 설명도 없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일은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최휘영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자녀 특혜 취업, 영주권 편법 취득,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 이해 충돌 등등 그동안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보여준 각종 의혹을 전부 다 모아놓은 비리 의혹 종합 교과서 같습니다.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기업 옥죄기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곧 정리해서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속보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02% 오른 3,228.61포인트로 상승 출발했고 코스닥도 0.53% 오른 811.26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1원 오른 1,381원에 개장했는데요. 자,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3,200선 사이에서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전 공시를 올렸는데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 8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반도체 위탁 공급 생산 계약은 흔히 파운드리라고 불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계약 상대방이 글로벌 대형 기업으로 나와 있는데 22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할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실적의 부진의 원인으로 꼽혔던 게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큰 실적이 나왔다는 점에 시장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2조 8천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공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를 하다가 끊겼던 부분이 그 가방 2개, 이걸 교환한 내용이 지금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 신발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조금 더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특검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그런 신발들을 확인을 하고 그 사이즈를 확인했을 때는 그 발 사이즈가 260mm다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사실 그 이전에 이 샤넬백을 교환했다라고 하는 그 신발의 사이즈는 250mm로 조금 더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실제로 이제 특검이 파악한 내용과 이런 김건희 여사의 발 사이즈 그런 사실관계 등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느 것이 사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조금 더 파고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명품 관련 수사가 어떤 결정적인 물증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수사의 속도가 좀 더뎌질 우려는 없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명품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 명품 목걸이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6천만 원 이상의 그런 고가의 명품 브랜드다라고 파악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가품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전 말씀을 드렸던 이 신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이즈가 일치하지 않는 등 이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파악을 했던 사실관계와 실제 사실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건들이 실물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되고 만약 이런 물건들, 이런 물증들로 입증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관련자들의 증언이라든가 기타 다른 자료들, 다른 증거들도 더욱 확보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